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투 더 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간 다 죽어. 정말 이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가 코인 시장에도 적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저번 주말부터 이어져 온 이 하락장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명대사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새벽과 아침을 기점으로는 다시금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첫 방의 힘이었을까요? 5만 달러 선을 넘기는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의 멘탈이 더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전문가들의 이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어제 첫 방송이었을 텐데 오늘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또 팍스경제TV에서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 전문가입니다. 악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악재가 많이 있진 않고요. 어제 또 두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트마르 전문가님이랑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코인사고 전문가께서 악재들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주말 하락에 대한 것들 그래도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하락한 그리고 이제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코인들 중 가장 최악이었던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파일코인, 폴카다, 체인링크 등 이렇게 5개 정도가 이제 최악으로 뽑히고 있는데 시총 2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으로 꼽힌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4%, 15%가 급락을 해주면서 지배력 또한 낮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하락은 조금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 등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경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뭐라고 하죠? 네, 변동성.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불확실성에 대한 퍼드요? 퍼드도 있고. 네. 위험 자산이요. 네, 위험 자산이요. 갑자기 이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이제 매도 심리, 그 다음에 공포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크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많이 보였던 모습들이 지금 내려가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저점인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인 것으로 저도 이제 파악이 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가락 다 잘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 떨어지고 땅에 박혀 있을 때 그걸 뽑아들어야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물 타지 마시고 저점인가? 반등 줄까? 이러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번 최악이 비트코인으로 꼽힌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출금을 하고 매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바로 손실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SOPR 지수가 있는데 이 SOPR 지표로는 이제 1일 때는 이제 본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는데 SOPR이 5다. 그럼 이제 500원에 팔면서 5배의 수익을 낸 건데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지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을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손실로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등등 이런 것들에서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지 마시고 알트코인들 쪽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 있는 것들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지지하고 있는 것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 인사와 함께 바로 악재부터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이런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비트마루님 인사와 함께 바로 코인 이슈 흑과백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제 악재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선 이 방송이 시작된 지 어제가 첫 방송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악재,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하시고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투자자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상승의 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이제는 아직 규제도 없고 이제 막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이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규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 어떤 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냐? 바로 첫 번째가 우리 투자자분들 다 걱정하시는 세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죠. 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주식과는 너무 다른 세금의 요율을 좀 내고 있습니다. 낸다고 합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보장이 되는데 코인은 250만 원으로 상당히 좀 낮고요. 그리고 세율도 22%로 상당히 높은 이런 좀 불공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 바로 코인이 금융소득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1년이 유예가 돼서 2023년까지 이제 유예가 되고 2023년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금융소득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속상한 내용이죠. 2023년이면 정말 코인은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경제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소득이 아니다. 2023년 이후에 또 새롭게 개정하고 뭐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한번 개정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세금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를 할 때 거래소로 투자를 무조건 거래소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P2P의 매매도 있고요. 제가 아나운서님하고 둘이 P2P 개인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 매입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 매도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나와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갑에는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핫 월렛, 제 개인 지갑에 제 코인을 넣어놨다라고 가정했을 때 핫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가지고 있고 얼마에 넣어놨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없는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코인을 얼마에 지금 매입을 해서 가지고 넣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금에 대한 탈세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를 좀 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우리 투자자분들 2021년 9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특근법이 시행된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특근법이 뭐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한 투자 시장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이 특근법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새롭게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지만 거래소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더 웃긴 건 이 ISMS 인증은 이미 운영된 지 2개월 이상 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발급을 해주는 인증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을 하려면 2개월 동안 불법 운영을 한 다음에 ISMS를 인증을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불법 운영 자체가 불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누구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행정상의 실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전체적인 큰 악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지고 규제가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개정안이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급등할 수 있는 지금이 상승의 초입구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이 하락장의 원인들 한번 거시적으로 짚어주셨고요. 비트마루님께서는 여전히 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공정한 이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서 1년 유예가 됐지만은 여전히 좀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악재가 있더라도 이 악재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또 무료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더 골드문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실시간 방송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시 반에 비트마루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또 호재 뉴스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어제가 주말 동안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어제 야간에 좀 이제 코인이 한 20% 30% 좀 올라왔었는데 네.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나온 이슈였는데
헝다그룹이었죠. 어제 이제 저와 비슷한 전문가가 헝다에 대해서 헝다 했을 텐데 저도 오늘 헝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헝다그룹이 이제 뭐 어제 올빼미 공시를 내면서 좀 이제 중국발 악재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들에서 또 하락이 나와주고 역시나 또 주식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오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헝다 디폴트는 없다라고 선언을 좀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다면은 빚을 다 갚은 것이냐 아니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우선 헝다그룹이 리스크해소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 리스크해소위원회는 200조 원이 넘는 그 부채를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직접 나왔는데 우선 이 일의 진행은 일단 뭐 국유기업이 이 헝다그룹의 산업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헝다그룹 자체가 도산을 하게 된다면 디폴트를 하게 되면 8천여 개의 기업들이 줄도산을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 중국의 개입이 정부의 개입이 거의 이제 필수 불가결이 돼버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항상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중국 정부의 개입 등 뭐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또 도와주려고 하는가 또 봤더니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좀 낮춰버려주면서 나머지 돈들 좀 더 풀어주고 그다음 그 돈을 이제 헝다그룹을 좀 밀어주면서 그 이제 부채를 좀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중국이랑 조금만 연결이 되어 있어도 되어 있는 코인들이 어제 밤부터 좀 상승을 시작해주면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서는 30%대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제 주말 때 빠졌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이 부채가 해소가 됐다 아니면은 뭐 부채가 뭐 이제 탕감할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됐다라는 이슈가 아니라 이런 그냥 뭐 리스크 위원회 뭐 출범 아니면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의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코인들을 살짝 상승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하나, 헝다그룹의 디폴트를 안 한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시장에 대한 반등, 상승을 갑작스럽게 점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초석을 좀 깔아주겠죠. 그리고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된다면 지금 주말 그리고 월요일 그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던 것들은 전부 다 지지 반등을 해줄 것이고 가격 방어도 잘 해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발 악재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중국 이 헝다그룹 예전에도 있었죠. 몇 개월 전에도 헝다그룹 때문에 시장이 요동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헝다그룹이 굉장히 또 어디까지 시장을 또 흔들어줄지는 뭐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헝다그룹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뭐 거의 뭐 다시 한번 뭐 예전 2018년도 초반의 시장으로 막 마이너스 막 80%막 120% 그냥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뭐 이런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약간의 뭐 악재로 흔들려서 뭐 15% 20% 떨어지는 것들로 뭐 이제 무서움을 좀 가지고 공포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공포심 같은 경우는 안 가셔도 괜찮겠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20% 3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40~50%씩 올라가는 거 순식간에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그런 뭐 이런 뭐 그런 악재들이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항상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 하락세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더 깊어진 면이 있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 특히 2018년도에 있었던 이 하락장만큼이나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중국발 헝다그룹의 이 악재가 오히려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중국의 헝다 디폴트 가능성 예고를 한 이후에 광둥성 정부에서 사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새벽
상승을 좀 키워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여전히 좀 악재가 잔존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투마루님 어떤 호재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악재도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호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왜 내가 들어와야 되냐, 왜 진출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통 금융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진행하는 테이퍼링이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된다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보다 더 강한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들은 점점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시티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대형의 은행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체적인 부분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죠. 리플에 또 투자한 걸로 상당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중점으로 가지고 왔냐면 바로 제이미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이미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은행들과의 제휴를 좀 맺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로 오늘이죠. 콜롬비아의 최대 은행 방콜롬비아라는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진행을 해서 이제는 콜롬비아 내에 있는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통 금융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융들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예금과 적금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은행에서 지금 방카슈랑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은행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수와 매도 그리고 송금까지도 충분히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기분 좋은 호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왜 이러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각 국가에서 또는 각 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아직까지 제가 악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코인은 1월달 규제와 또 1월달 뭐 어떠한 그 이전에 대한 그런 사항들 예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코인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발전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은 새로운 문물들 그러니까 코인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코인이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코인을 우선은 한번 접목을 시켜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수정하면서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주도가 이제 블록체인 지방자치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도 제주도를 코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역으로 놓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각 나라에서 이제는 규제를 만들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보완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나가면서 코인 시장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제가 악재에서도 말씀드렸듯 초입 구간은 맞고 시장에 대한 호재는 넘쳐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 속에서 단기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 보유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전통 금융들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매집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일같이 호재와 악재가 범람하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투더 골드문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마루님께서 흔들리는 시장 속 강세 코인을 포착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주제로 강의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1시 반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